그날 너만 나왔더라면 난 달라졌을지도. 등산로 위 그들의 손이 우연히 스쳤다. 20년 만에 재회. 첫사랑의 그 떨림이 다시 살아났다. 불꽃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 금지된 감정,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그 손끝의 온기, 나도 아직 느껴요. 그 온기만큼은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20년의 시간이 흘러도 첫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첫사랑의 아름다움과 그 애틋한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아파트 17층 거실에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졌다. 저녁 9시,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국물이 식어가는 된장찌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내 얼굴은 무표정했다. 이런 저녁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혼 후 6년 무감각함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밥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불빛을 깜빡였다.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하니 장철수의 문자였다. 형, 내일 등산 갈 생각 없어? 건강도 챙길 겸 한번 나가봐. 불꽃사랑 산악회 괜찮더라고. 나이대가 있어서 부담 없어. 찬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뱃살도 늘고 숨도 자주 찼다. 등산이라. 그 단어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등산. 대학 시절 산악 동아리 생각이 났다. 주말마다 산을 오르던 그때 나와 민수 그리고 지영까지 우리 셋은 항상 함께였다. 특히 지영이와 나는 특별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다. 하지만 제대 후 그녀는 내 친구 민수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거실 책장으로 향했다.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산악 동아리 시절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다. 북한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 설악산 단체 사진, 그리고 지영이와 단둘이 찍은 사진. 그녀의 웃는 얼굴이 내 가슴 한켠을 찌르는 듯했다. 그때가 우리 모두 행복했던 때였나? 사진 속 지영이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때 우리가 함께 산에 올랐던 날 그녀의 손을 잡았던 느낌이 손끝에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불현듯 민수가 떠올랐다. 함께 산악 동아리 활동을 하고 군 생활까지 같이 했던 친구.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가끔 그의 소식이 들려왔다. 산악회. 혹시 산악 동아리 사람들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군복 입은 나와 민수 그리고 면회 온 지영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우리 셋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녀의 선택이 민수였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내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길 거라는 걸. 에이, 뭐 하는 짓이야.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어버린 밥상을 치우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내 마음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래, 내일 가볼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 한편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마치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 이른 아침 수락산 입구. 안개가 옅게 피어오르는 산책로 초입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산악회 회원들은 대부분 출발한 뒤였다. 늦잠을 잔 탓이다. 등산복 차림의 한 남자가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이미 다른 회원분들은 다 올라가셨어요. 자신을 불꽃사랑 산악회 안내인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럼 어떡하죠? 괜찮아요. 지금 여성 한 분이 오고 계시니까 그분 오시면은 같이 올라갈게요. 등산로 입구에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도 그 걸음걸이는 착각할 수 없었다. 어제 저녁 사진첩에서 봤던 그 얼굴, 2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녀의 모습. 지영 씨, 정락 씨? 그녀도 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민수의 아내, 내 첫사랑이 여기 있다니.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정락 씨가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묻어났다. 나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다. 저, 운동 삼아 가끔 등산 모임 나가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이 내 눈을 피했다. 아니, 근데 민수랑 같이 하지 왜 혼자서? 민수의 이름이 언급되자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래, 그녀는 민수의 아내였다. 불꽃사랑 산악회는 부부끼리 같이 가입이 안 돼요. 그녀의 대답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민수가 불현듯 떠올랐다. 내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남편. 이 우연한 만남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다. 정락 씨는 산악회 모임 처음이세요? 예, 철수가 권해서. 저도 산 좀 타보라고요. 산마 타시기요?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20년 전 그대로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예, 농담이에요. 뭐 하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우리는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안내인은 앞서가고 우리 둘만 남았다. 지영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회원들한테 민수 씨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불꽃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어렴풋이 느껴졌다.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 우리 발 아래 도시가 점점 작아졌다.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이 산 공기를 타고 감돌았다. 지영은 종종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멈췄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작은 주름을 새겼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였다. 정락 씨랑 걸으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지영의 말에 나도 모르게 옛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대학 시절 산악 동아리에서 함께했던 순간들, 설악산에서의 첫 키스, 북한산 정상에서 손잡고 바라봤던 일출까지. 그때의 감정들이 너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러게요. 대답은 짧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끝없이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정말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실수였을까? 근데 예전에 저랑 사귀다가 다쳤을 때 잠깐만 얘기하자고 했는데 왜 안 나오신 거예요? 그녀의 물음에 걸음이 멈췄다. 23, 군 복무 중이던 그 시절로 돌아갔다. 상관에게 허락을 받아 짧은 외출을 나왔던 날, 약속 장소에 지영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가 민수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게 정락 씨가 그때 끝까지 안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민수 씨 선택했다고요. 지영의 말에 가슴이 찌릿했다. 내가 나오지 않았다고? 내가 2시간 넘게 카페에서 기다렸는데 저 군대에 있었잖아요. 그날 약속 지키러 나왔었어요.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지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눈에 의심과 혼란이 스쳤다. 아니,
민수 씨가 그랬어요. 정락이 마음이 변했대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민수가, 내 친구였던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문이 막혔다.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진실. 아, 그런 거였군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낙엽들을 흔들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20년의 시간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정락 씨, 저희 잠깐 앉았다 갈까요? 우리는 등산로 옆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멀리서 등산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손이 내 배낭 주머니를 가리켰다. 정락 씨, 근데 저 고민 하나만 말해도 돼요? 예, 뭐 말씀하세요. 제가 항상 물을 많이 싸거든요. 예.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당황스러웠다. 그 물을 많이 싼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순간 당황했다가 그녀가 들고 있는 생수병을 보고 이해했다. 물을 사다의 방언 표현이었다.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나왔다. 아,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요? 그래도 되나? 지영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이 웃고 있었다. 순간 20년 전 대학생 시절의 그녀가 보였다. 등산할 때 물을 많이 산다고요? 아, 제 것 좀 나눠서 들어주세요. 물이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예, 들어드릴게요. 내 물병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에 스쳤다.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도 느꼈을까? 근데 물도 물인데 수분 보충에 오이가 좋거든요. 하나 드릴게요. 지영이 배낭에서 오이 하나를 꺼냈다. 오이를 건네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오이가 미끄러졌다. 지영 씨,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잡았어요. 우리 손이 동시에 오이를 붙잡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겹쳐졌다. 잠시 그대로 멈춘 채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럼 먼저 한 입 드세요. 오이를 한 입 베어 문지영의 입가에 물기가 번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술을 닦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지영의 입술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녀도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락 씨,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숲의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김, 심지어 내 심장 소리까지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가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영 씨, 그때 정말 저를 기다리셨어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의문이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다. 네, 정말 기다렸어요. 한 달이나. 그래도 정락 씨는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등산로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재빨리 몸을 떼어냈다. 산악회 회원 몇 명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손을 흔들었다. 어머, 늦게 오셨네요. 정상은 가보셨어요?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희는 벌써 다녀왔어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끝내줍니다. 꼭 올라가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간 후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의 순간이 깨져버린 것 같아 아쉬웠다. 지영이 먼저 일어났다. 가볼까요? 정상 가봐야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다. 내가 회사에 취직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혼하게 된 사연까지.
하지만 지영은 민수와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민수 씨는 잘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글쎄요. 다들 보기엔 괜찮게 지내는 것 같죠.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산길을 오르며 옛 산악 동아리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기억나요? 지리산 종주했을 때 정락 씨가 막걸리 2병을 몰래 배낭에 넣어왔던 거. 지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꾸중 들었죠. 동아리 선배한테. 그래도 맛있게 마셨잖아요. 그날 밤 별이 정말 예뻤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별을 보며 마셨던 막걸리, 그리고 지영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던 내 머리. 그날 우리의 첫 키스가 있었다. 지영 씨, 말을 하려다 멈췄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다. 20년의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거세졌다. 지영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순간 발을 헛디딘 그녀를 내가 붙잡았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정락 씨는 여전히 잘 붙잡아 주네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뛰었다. 대학 시절 험한 산길에서 항상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가요? 지영 씨도 여전히 발을 잘 헛디디네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 속에 20년의 시간이 녹아내렸다. 내 손은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다. 손을 떼려고 했지만 지영이 먼저 내 손을 꼭 쥐었다. 조금만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다. 우리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저 지영의 숨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정락 씨, 가끔 생각했어요. 그날 우리가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지영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생각으로 지새웠던가. 저도 생각했어요. 매일 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뺨으로 향했다. 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순간 지영이 고개를 돌렸다. 안 돼요, 정락 씨.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녀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그녀는 민수의 아내였다. 내 오랜 친구의 아내. 미안해요. 서둘러 사과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가볼까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도시 전체가 우리 발 아래 있었다. 산의 능선을 따라 안개가 살짝 내려앉아 있어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지영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감탄과 동시에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본 풍경이 언제였더라? 설악산 대청봉이었죠. 그때도 이렇게 맑았어요. 내 기억을 그녀가 정확히 짚어냈다. 우리가 함께했던 마지막 등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입대했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바위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지영이 준비해온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조용히 풍경을 감상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졌다. 정락 씨, 혹시 후회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요? 그날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일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생각으로 뒤척였던가. 솔직히 매일 후회했어요. 그날 뭔가 달라졌다면 우리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만약 정락 씨가 정말 나오지 않은 거라면 어떡하지? 민수 씨 말이 진실이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결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행복하세요? 민수 씨와 질문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후회했다. 그건 내가 물어볼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지영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김밥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행복, 그게 뭘까요? 겉으로 보기엔 다 행복해 보이죠.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둔 것 같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지영이 놀라 나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그날 너만 나왔더라면 난 달라졌을지도. 내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지영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말없이 내 눈을 바라봤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언제 몰려왔는지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비가 오네요. 빨리 내려가야겠어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갑작스러운 비로 등산로가 미끄러워졌다. 내려가는 길에 지영이 발을 헛디뎠고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조심해요. 우리 손이 단단히 맞잡혔다. 그렇게 우리는 빗속을 함께 내려왔다. 손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가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다. 산 아래 작은 정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다행히 정자 안은 비를 피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괜찮아요? 많이 젖었네요. 지영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그녀가 머리를 닦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목덜미를 따라 흐르는 물방울, 젖은 셔츠에 드러나는 어깨선.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지영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갑작스러웠잖아요. 헤어짐도 다시 만남도 모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봤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비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가 사라졌다. 근데 정락 씨, 지금 이 만남은 어떻게 생각해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숨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될까? 지영 씨, 사실 나는. 그 순간 지영이 갑자기 몸을 숙이며 얼굴을 찡그렸다. 괜찮아요? 아, 갑자기 속이 안 좋네요. 오이가 채였나 봐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의 등을 살며시 두드려 주었다. 토하실래요? 제가 등 두드려 드릴게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녀의 등을 두드리는 동안 묘한 침묵이 흘렀다. 내 손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좀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기 있었네.
우리는 급하게 몸을 떼어냈다. 민수가 우산을 쓰고 정자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다. 정락이?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랜만이네, 민수야.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민수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둘이 같이였어?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지영이 황급히 대답했다. 산악회에서 우연히 만났어. 정락 씨도 불꽃사랑 산악회 회원이었나 봐. 민수의 시선이 나와 지영 사이를 오갔다. 그의 눈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그렇구나. 근데 여보, 전화도 없이 어디 갔다 온 거야? 찾느라 고생했잖아. 민수의 말에 지영이 눈을 내리깔았다. 미안해요. 오랜만에 산에 오고 싶어서. 그래도 말 한마디 하고 가지. 걱정했잖아.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집에 가자. 비도 오는데. 지영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났다. 그녀의 눈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했다. 정락 씨, 조심해서 가세요. 네, 지영 씨도요. 우리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지영이 민수와 함께 정자를 나섰다. 우산 아래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빗소리만 남은 정자에서 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는 지영이 베어 무노이가 남아 있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쓴맛이 혀끝에 번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지영과의 만남으로 가득 찼다. 빗물에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수가 거짓말을 했다니. 운전대를 꽉 쥐었다. 만약 그때 민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것을 지영이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영의 눈빛, 손끝의 온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아쉬움까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20년 전 군대에서 쓴 편지가 있었다. 지영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그녀가 민수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 누런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지영에게 외출 나와서 기다렸는데 왜 안 왔어? 무슨 일 있었어? 다음 휴가 때 꼭 만나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해, 정락.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 내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락 씨. 저예요, 지영이요.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영 씨, 어떻게 제 번호를? 산악회 안내인에게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산에 다녀온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저도 즐거웠어요. 옛 생각도 많이 나고. 정락 씨, 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영 씨, 그게 괜찮을까요? 민수는 그냥 옛 친구로서요. 우리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지영을 다시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민수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생각해 볼게요, 지영 씨. 네, 이해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동안 지영의 제안을 곱씹었다. 옛 친구로서 만나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 사이에는 이미 그 이상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민수와의 우정, 그리고 지영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요, 지영 씨.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민수를 생각하면 보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동안 지영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다. 일주일 후 우연히 시내에서 민수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정나가, 오랜만이다. 그래, 민수야. 잘 지내?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난번에 산에서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다. 아니야, 괜찮아. 사실 그날 지영이 핸드폰을 보니까 산악회 문자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따라갔어. 너를 만날 줄은 몰랐지. 그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지영의 핸드폰을 확인한다고? 너희 잘 지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요즘 좀 힘들어. 사업도 잘 안 되고 지영이와도 자주 다퉈.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하잖아. 민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동정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20년 전 그가 한 거짓말이 떠올랐다. 민수야, 그때 군대에서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거 알고 있었어? 갑작스런 질문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나가. 그때 난 지영이를 너무 좋아했어. 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건 최악의 선택이었어. 민수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우리 셋 모두 이 거짓말 때문에 20년을 잃었다. 후회해? 매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 카페를 나온 후 발걸음이 무거웠다. 민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 편지를 한 장 썼다. 며칠 후 나는 결심을 하고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없을 때 민수가 전화를 받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지영이 받았다. 정락 씨, 지영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 그녀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오랜만이에요. 네, 일주일 만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20년 전에 보내지 못한 편지예요. 그리고 새로 쓴 편지도 있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누런 종이에 오래된 편지와 새하얀 종이에 새 편지.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읽어도 돼요? 네, 물론이죠. 지영이 오래된 편지를 먼저 읽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락 씨, 이걸 20년 동안 갖고 계셨어요? 네,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녀가 새 편지를 펼쳤다. 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가 읽기를 기다렸다.
지영에게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내 심장은 여전히 너를 위해 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했지. 민수를 만났어. 그는 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아. 그건 민수에 대한 배신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만이야. 가끔은 만약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생각에 빠져. 만약 그날 우리가 만났더라면, 만약 민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이제 의미가 없어. 내 손끝에서 느껴진 온기는 여전히 내 손에 남아 있어. 하지만 이제 그 온기를 놓아주려 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영아. 진심으로. 정락. 지영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락 씨, 미안해요, 지영 씨. 우리가 만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아 꼭 쥐었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루만이라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더 강하게 쥐었다. 지영 씨, 민수와의 관계는 괜찮아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냥 살아요. 사는 거죠, 뭐. 서로 익숙해진 거예요. 그 말에 담긴 공허함이 느껴졌다. 지영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정락 씨, 저도 편지 하나 줄게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나중에 읽어요. 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함께 강변을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작별을 고해야 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지영이 먼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다. 네. 잘 가요, 지영 씨. 정락 씨도요.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돌아봤다. 정락 씨, 행복하세요. 그렇게 지영은 떠났다. 내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따라갔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지영이 준 편지를 열었다. 정락에게 20년 동안 꿈에서 당신을 수없이 만났어요. 매번 깨어날 때마다 현실이 너무 아팠죠. 그날 산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꿈이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민수와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착해서 민수를 배신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 손끝의 온기, 나도 아직 느껴요. 그 온기만큼은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내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정락 씨. 내 마음속에서 당신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지영. 편지를 접으며 눈물이 흘렀다. 강물에 비친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마치 우리의 첫사랑처럼 아름답고 슬프게.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 펼쳤다. 지영과 함께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의 편지를 끼워 넣었다. 안녕, 내 첫사랑. 창밖으로는 어둑한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이었다. 가슴 한켠에 남은 불꽃은 영원히 간직하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지영과 나는 다시 스물의 청춘이 되어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산들바람처럼 귓가를 맴돌았다.